비로소 야인 시절이랄 것 같으면 문방사 중 무엇이든 들고와서 매화학들 한가운데 국화주 부열배로 한담 소열하면 예정 리크에 더할 것 없으련만 서군 묘세를 했으니 지필 무견을 즐길 여가가 있을 것 같진 않았다. 정표라기보다도 수하인 강명진은 벼슬 한 친구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꼭 전수해주고 싶었다. 애당초 시속적인 물건은 고를 생각도 없었고 그것은 서군의 구미에도 맞을 것 같지 않았다. 서군에겐 물론 자신의 성미까지 드러맞는 것을 골라내자니 매우 힘들었다. 연이라면 집에 있는 단계연이 알맞겠지만 그것은 수하인으로서도 내놓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물건이다. 일자는 골동품상에서 구하는 속칭 은근이라고 하는 분석 생각도 해봤다. 아한 봉우리라든지 감춰어리는 계곡이라든지 보면 볼수록 그윽한 대자연 속에 묻어있는 듯 싶은 감이 절로 흐르는 분석 역시 선배 취미지 관에 나선 서군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아치도 있고 그 반면 실용성이 있는 것이라면 인장 한 방이 고작인 듯 했다. 화유석 중 그래도 골라잡으려면 동광석이와 엄지손가락이 오르겠지만 그것은 문 한에나 있는 도리요 수산의 동석 중에서도 어뢰동 같은 것을 구하여 한인의 풍물을 따서 한 방 새겨주었으면 더 하나 없겠지만 그런 석질한 쉬운 일이 아니다. 흔한 것이 해남의 화반석과 오석 같은 것이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 없었고 계혈식 같은 것은 구할 수 있어도 수아이는 길사에 그 붉은 것을 꺼렸다. 어느 날 오후다. 동대문시장 뒷골목에서 서울운동장 쪽으로 빠져나오려면 사주관상 등 이들이 늘어앉아 있는 틈에 깨어 진종에 먼지만 날리는 잡상인들이 있다. 잡상인들이 버려놓은 쇠붙이 속에 우연히도 수아인의 한 방의 삭제를 발견했다. 벌써 15, 16년 전 일이다. 서화를 즐기는 거부 이모가 원정 민영에게 인장 한 방을 구했다고 보여주었던 기억이 새로웠다. 세 개의 조를 움켜쥐는 수아이는 말할 수 없는 흥분의 손끝이 떠오르면서 참을 수 없었다. 딴 것은 몰라도 인술 특징이 아직도 그 기억에 잃지 않겠다. 아편을 빨던 이모. 그 가난을 상징했고 지금 그 행방조차 묘연하니 인장에 관한 것을 알 바가 더욱 없었지만 그 후 누구의 손을 거쳐 나오는지 인면이 말캉스레 갈려있었다. 돌의 가치를 알아서 부르는 값은 물론 아니었지만 한 개에 200환꼴로 600환원 내라는 것을 달란대로 치러준 수하이는 도야지 품에서 진주를 구한 것 같이 기뻤다. 전청, 전백. 물론 그것이 다 동석에 속하는 돌 종류지만 밀화 같은 진왕석은 화중지화다. 아늑한 빛깔과 부드러운 감촉으로 손끝 따지지는 것 같았다. 전왕석의 값을 옳게 따지자면 금값의 10배가 보통이지만 수사에는 그것을 헐값으로 샀다는 것보다 내력으로 보아 서군에게 줄만한 물건을 구한 기쁨이 더 컸다. 포자에 한나절이나 걸린 셈이다. 포자가 되었으니 칼로 올리면 그만이다. 그 청승맞은 일을 또 하시는 무려 수아이는 그냥 빙긋이 웃었다. 50평생의 절반을 산흥이와 같이 늙었다면 나머지 절반은 돌을 주물며 지낸 폭이다. 부모가 맺어준 누님 같은 마누라에게 정을 두지 못하는 수아이는 여자에게 눈이 뜨면서부터 기생집 추엘이 빛이 사줬다. 말하자면 산흥의 손머리를 수아이는 얹어주었다. 그 30년간 수아이는 명문이랑 가문의 조남성이 두려워 산흥이의 집에 들이지 못한 채 떨어져 정을 나눴다. 무슨 피난살이 누님같이 어렵고 때로는 종같이 천하기만 하던 마누라가 세상을 떠났으니 수상이는 아들, 며느리와 같이 있을 재미도 없었다. 그가 누구보다 먼저 환도한 것은 이런 사정도 있었지만 산홍의 자취를 수탐해 보려는 은근한
그게 더 앞섰던 것이다. 앞섰던 까닭이다. 서울로 오자 수아이는 광속으로부터 열어봤다. 쓸만한 과제들은 다 들여놨어도 한평생 같이 살아온 1000개의 적재 인장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고마웠다. 그것이 있으므로 한편 반가우면서도 그의 인면에 서려있는 듯 귓속에 암암해지는 산홍의 비음이 옆에 들리지 않는 것이 사무치게 서운했다. 그의 겨울은 핫같이 말라들었고 거칠하게 늙었다. 곰팡이가 손 한 단 다시 떠 바르며 그 하나하나를 닦고 문지르는 것이 그의 겨울 일과였다. 주인 없는 서울거리에 가로수에 새우미 트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다. 청계변에서 우연히도 산홍이를 만났다. 소녀같이 부끄러워하며 눈물이 핑 외는 산홍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수아이도 언짢았다. 그날부터 수아이는 경운동 산홍이 집으로 옮겨 살았다. 산홍은 가끔 수아이는 그런 취미를 청승맞다고 했다. 그렇다고 산홍이도 서화의 즐거움을 까맣게 모르고 살진 않았다. 시속에 어울리지 않는 더욱 돈과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활에 졸릴 때마다 하는 말이다. 칼을 든 수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인면을 내려다본다. 전기 사정이 나빠 등불 켜고 심지를 쏟은 탓인지 기름 냄새가 몹시 사나웠다. 서군 이경수지인 다음엔 인수유색의 차례다. 산홍이가 옆에서 다려놓은 차를 한 잔 마시고 난 수아이는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인수다 무엇을 새길까 생각하는 중이다. 산흥이와 자기의 정성을 합쳐 서군에게 주라는 산사품이다. 산수. 눈을 가늘게 뜨는 수아이는 기쁨에 만면이 돌았다. 포자를 일부러 쓸 필요도 없었다. 인수는 멋이 흥이면 그만이다. 칼을 쥔 수아이는 멋과 흥의 무도법으로 인수를 팠다. 황소성의 무도법이랄까. 수아이는 절로 입가에 웃음이 돌았다. 30년 전 산호의 젊은 입김이 귓가에 아물거리는 것 같았고 칼을 쥐는 자기 손끝에도 옛 시절의 피 다시금 흐르는 것 같았다. 흰 백지에다 나란히 내려 찍어놓고 보는 수아이는 콧등에 땀방울까지 쏟아올랐다. 산홍이가 풀칠한 양나온 헝겊으로 갑을 만들어 인장 한 방을 간직해놓은 수아이의 가슴속엔 새우장이 돋아오르는 것 같았다. 등불 밑에 허연 산홍의 입김이 오늘 밤따라서 다정했다. 매화옥을 찾아가니 서구는 그곳에서 이사를 해버린 뒤다. 이사한 것까지 모르고 있었으니 다둥던 친구 사이에 소원해줄 것 같아 서운했다. 남산동 세로 이사한 집을 찾아갔을 땐 날이 퍽 어두운 때였다. 꼭 서구를 만날 생각으로 이른을 선택했었지만 파수보는 경관의 말에 의하면 서구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모님이라도 만나 뵙겠다고 사정해서 현관을 통해서 응접실로 들어갔을 땐 전전까지 들어온 거다. 서구원의 끝놈이 동서문 아저씨가 왔다 한참 떠들을 때도 안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벌써 반년가량은 서구는 찾지 못했는데 6살짜리 끝놈이 용케하라고는 수사인은 은근히 기뻤다. 아버지 매일 바쁘시냐? 응, 나 잘 때 들어와. 어린 소견에서 수하인의 응접실에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민망스러웠던지 안으로 뛰어들어가 동서문 아저씨 왔다고 고함을 질렀다. 끝놈의 손에 이끌려 서군의 마누라가 나왔다. 안녕하셨지요? 어떤 일입니까? 글쎄 한번 온다 하면서도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늘 말씀하시던걸요. 이러다간 친구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실 것 같으시다고. 만나야 친구겠습니까? 친구들의 부탁을 듣고 또 해드리지 못해서 하는 말씀이죠. 부탁한 친구가 그러지 해주지 못한 사람이 나쁘겠소. 서운의 아내는 남편이 그렇고 골치 아픈 부탁이라도 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여 넘겨짚고 하는 말이지만 수아인의 표정엔 그런 눈치가 보이질 않았다. 언제 올지 모르시겠죠? 보나마나 조정이 돼서 돌아설걸요. 그 대답엔 서군 아내도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오래간만에 만나 회포를 주고받을 생각도 간절했지만 기다려야 소용도 없을 것 같았다. 벌써 온다면서도 이렇게 늦어지고 보니 서군 배울 멸목이 없소이다. 처만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런 땀이 있으시려고요?
내 서군에 대한 정표는 받으시라고 전해주시라고. 서로 이렇게 새해가 아니실 텐데 무슨 말씀 없으실까요? 무슨 말씀 있겠어요? 친구와 선사하는 것인데 별게 아닙니다. 별것이 아니라면서도 얌전하게 싼 것이 서군의 아내의 마음을 끌었다. 무엇이냐고 덤벼드는 생각과 작은 것들을 물리치고 잠자리에 누워 풀어본 서군의 아내는 기대했던 바와는 딴판인 물건이 크게 널렸다. 쓸모없는 헐떡이 들어있었고 또 가지런히 찍어놓은 도장은 부적인 듯 싶어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흉함을 없는 친구세라도 이런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서군의 아내에게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남편이 벼슬은 흐르는 외박이 잦아 뜬 눈으로 밤을 눈새는 경우가 많았지만 더욱 그런 생각과 겹쳐 잠을 들 수가 없었다. 왜 남편이 외박이 잦아도 또 생활이 풀린 것과 또 듬석듬석 들어오는 금붙이와 그 비슷한 것을 받아 축적하는 재미에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그런 생각을 누르고 살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다. 요즘 벼슬이라야 언제 어떻게 또 물러서게 될지 모르는 판이고 보니 남편이 나다니는 동안에 넉넉히 벌어두어야겠다는 그것만이 부적이요.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자랑이었다. 선비 자랑하고 궁하다 서구는 아니었기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욱 심한 편이었다. 어제 동수는 강 선생이 왔다 갔어요. 응, 그 친구 오래간만인가. 그 일도 4년 동안 정신이 좀 돌았나 본디다. 처음부터 격이 좀 다른 사람이지. 격이 틀려도 이만저만 해야죠. 왜 무슨 일 있었어? 별 사람 다 봤죠. 무슨 서군의 말끝엔 자기도 이직 못하는 노염이 서려있었다. 이게 뭐겠소. 돌조각에다 도장을 파가지고 표정기념으로 천사하다니. 아내 표정은 서군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서군의 눈에도 물건이 들진 않았다. 그러면서도 서군은 수하인 다운 점이라 생각했다. 그래도 인장 한 방을 받아들이고 나왔다. 오전 중은 인사로 바빴고 오후는 방문객으로 분주하며 밤은 밤새워 사교와 철도적으로 전용차에 나를 달려했다. 그것이 별소리한 서군의 생활 전부였다. 오주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하루에 한 번 서군을 찾는 것이 일과였다. 그는 서군의 방을 무상 출입하는 게 특이한 존재다. 물론 서군과의 교분도 있었지만 서군은 요즘 오준이 가장 믿어온 친구였다. 여러 가지 일을 꾸며갖고는 솜씨도 솜씨였지만 서군 자신이 그리 힘들어 하는 게도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서군의 안팎 살림을 도와주는 그 일이가 오준을 믿었게 했다. 어떻게 오늘은 늦었슈? 별일 없이 늦었구만요. 어제 그 일로 찾던 친구가 새벽부터 달려들어 청사시키도록 하라고 전라대는 통에 진땀이 났습니다. 가망성이 있을까요? 오형 짐작도 생각하면 되지 않소. 참 이걸 좀 봐요. 서구는 아침 마누라로부터 받아들고 난 인장 한 방을 오준에게 내주었다. 이게 무슨 돌이죠? 글쎄 무슨 돌이든 간에 돌이야 돌이겠지. 금이 될 수 있겠소. 값이라면 새긴 정성이겠지요. 돌이나 좋으면 몰라도 도장에 쓸모가 있어요. 왜요? 이거라고 해야 서군 전생 퇴간 후에 쓸모가 있을지 지금 당장에야 어디다 이걸 씁니까? 그것도 옳은 말씀이지만 이제 수하인 강명진 형이 한 번 해온 것이랍니다. 오준도 수하인과 교분을 그리 두텁진 않아도 잘 알고 있는 편이 되었다. 천재 변수도 수하인은 그런 변한 것이 없구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서군과 오준은 조장을 가운데 놓고 서로 빈것이 마주 섰다. 결제를 받으러 비서가 두세 번 드나든 단방은 또 조용했다. 기름 났는데 불길 과는지 등에 땀이 흐를 정도다. 뒷문에 서군들 결제 도장이 틀렸구먼요. 이왕이면 생각났을 때 하나 새겨주도록 합시다.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 결제 도장에 좀 위험이 있어야지. 도장부터 누르셔야 됩니까? 그런 생각도 간절했지만 서구는 눈치가 벌컥 잠자코 있었다. 이것은 가라 할 것이나 파고 서구는 좀 잘생긴 것을 골라 만듭시다. 1만 원 정도만 주면 제법 쓸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주는 가타부터 서구의 결정도 없이 전용한 소장의 한 방을 자기가 간직해버렸다. 서구는 좀 섭섭했지만 요즘 일으로서는 오준이 집어넣는 것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었다. 수하인 격은 맡았던 사람이지만 구은티가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 더 말하면 입이 아프지요. 오준이 멋장구를 쳐주는 통에 서구는 수하인에 대한 미안스럽던 생각도 풀린 것 같았다.
서곤의 귀에 내가 입을 대고 무슨 말인지 한참 쑥덕지다고 난 오준은 손가락 3개 펼쳐 보이며 힘껏 웃었다. 글쎄 별로 염려할 건 없을걸요 그 문제. 오준이 벌린 세 손가락에 절로 힘이 나듯 서구는 자신 있게 장담을 했다. 오준이 나간 다음에 서구는 푹 지난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눈을 감았다. 매 화국에서 나온 지 불과 반년 만이건만 아련한 옛날 같았다. 수아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인물이긴 했다. 석화에 눈을 뜬 것도 바르지만 서당계 사문에 우음풍한다는 격으로 수아이는 영향이 컸다. 매 화국 20년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생각하면 절로 눈살찌 풀어지는 고생살이었다. 수아인과 버릇하게 된 것도 말하자면 일제 때엔 환경이 주는 불만에서 접근했었고 해방 후 벼슬에 오르기까지는 혼란과 울분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평을 수사인의 격다른 품속의 삶으로써 참아낼 수 있었기에 가깝게 지낸 사이다. 길이 달라진 오늘 스스로 수사인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당감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인물 같기만 했다. 지금 서군으로선 도저히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면 안 될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수사인에 대하여 야릇한 동정이나마 그만할 수는 없었다. 글쎄 어쩔지다. 소장방 주인은 인면을 들여다보며 오준에 묻는 말이 이렇게 대답할 뿐이다. 값이 나가는 거요? 누가 생긴 겁니까? 수사인이란 사람이 새겼다 봅니다. 주인도 그것이 수사인의 솜씨임을 모르고 묻는 말은 아니다. 무슨 까닭에 이동훈장의 한계를 나가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묻는 말이다. 수사인 같은 분이 생겼다면 값을 말하기가 힘들지요. 그건 무슨 말씀이오? 우리 영업하는 사람의 석재와 치수에 따라 값을 정하지만 수행 같은 분이 원래 장사가 아니시니까 혈값을 그냥도 줄 수 있는 반면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글쎄 현선 사람이라면 좋은 석재를 해서 써야 하지 영 어울리죠. 그 좋은 재료들 좀 구경합시다. 주인도 그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는 감별 능력이 없었던 밀화가 말끔한 돌이라는 것으로 혹시나 수나인이 늘 말하던 전황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주인이 먼지를 훅 불어내놓는 값 속엔 각종 석재가 그득히 들어있었다. 골라보시오.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데선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됐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야 손님 의향이죠. 대리석이죠. 대리석에다 되겠습니까? 계열석이란 특수한 돌입니다. 결제도장이니까 무늬도 좀 이렇게 울깃불깃한 것이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야 이 쓰시는 분 마음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장사치 않은 손님에 비해 오르내리는 존재들이지만 오주는 적게 만족했다. 자체 고르고 값을 형동했다. 어차피 세균을 종장이라는 것에 눈치챈 주인은 값을 듬뿍이 올렸다. 한 대 3,000원씩 찌고 재료값까지 합쳐 15,000원 하면 비싼 값이 아닙니다. 그러고 이런 어른의 도장이 생기면 널리 선전되고 해서 처음 싼 값을 부른 겁니다. 서건 앞에서 오준이 1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은 그 값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러본 거지만 실제 그 이상이야 보니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비싼 값이 아닙니다. 서울 장안을 다 돌아다니셔도 더 싼 값에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화를 보십시오. 품이 곱이나 더 줍니다. 수정과 상하를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 재료를 사는 셈 치고 그냥 새겨드리죠. 어주는 그 말에는 쉬어 솔깃했다. 이 하지 않은 돌 대신 수정이나 상하 도장을 그냥 새겨준다. 흥정은 된 흥정인 것 같았다. 그러실 것 없이 이 재료를 맡으시고 상하도장 하나 더 끼워 1만원으로 합시다. 주인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다. 좀 쌈값이긴 해도 그 도장을 수양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까닭이다. 서법과 도법은 물론 돌을 다루는 것까지 주인은 수양인에게 배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주인은 수양인을 찾을 정도로 일찌감치하게 문을 닫았다. 동서문 집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좁은 방이지만 알뜰스레 꾸며놓은 건넌방에 수양인 등불 밑에 단주하고 있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 웬일이군고. 가게를 일찍 닫았구만. 예, 오늘 좀 이상스러운 물건이 들어왔기에 일찍 문을 닫았고 선생님 옆으로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내놓는 도장값을 보고 수아이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연고인고. 젊은 친구는 오준이라는 작자가 끝에 도장을 갖고 와서 결제도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던 말부터 낱낱이 일러봤었다. 자네 보교수에 술을 좀 하려는가? 조용히 묻고는 수아이는 술상을 청했다. 술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 없이 하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들으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여 젊은 주인은 오히려 미안스러웠다. 그것이 전황석의 제 자네 처음이지? 네? 젊은 주인은 전황석이라는 말에 주기가 훅 위로 오르는 것 같았다. 원정 민영희 씨가 쓰던 인장이지. 그것이 어쩌다 거부 이모가 갖고 있던 것을 우연스레 구했기에 서군이 표절을 했어도 선사할 것이 있어야지. 글을 보냈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구만. 전에 손에 갔으니 이제 제값을 불러줄 사람을 찾아낸 셈이지. 수아인이 갖고 가라고는 하지만 젊은 주인은 들고 나갈 수 없었다. 자기 솜씨라면 뻑뻑 갈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 재료가 귀중한 것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갈아버릴 수 없는 물건인즉 들고 나갈 필요가 없었다. 전원석을 알고 쓸 사람이라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선생님이 부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아이는 몇 번 사용했지만 젊은 친구가 고집도 어지간했다. 케이오스 도장을 새겨주기로 하고 수아이는 그것을 받아두었다. 거릴 수 없는 친구에게 버림받은 듯 싶어 한없이 섭섭했다. 산홍이 술을 한 잔 따라주. 산홍은 수아인 하라는 대로 술을 따라 권했다. 밖엔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잔을 산홍에게 권했다. 산홍은 옛날과 다름없이 두 손으로 받은 잔을 소반 위에 놓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산홍이었지만 오십을 바라보는 얼굴이면서 또 잔주름이 없었다. 수아이는 가라앉은 마음에 흥을 돋우려고 대금을 들었다. 귀에 익은 가락이다. 한 잔 술에 얼굴이 붉어진 산홍은 살포시 눈을 감았다. 지내온 한평생이 대금의 가락 모양 산홍에게는 쓸쓸하고 외로웠다. 가락을 짚는 수아인의 손끝에는 허무한 인정을 떨었고 지그시 감은 긴 살눈썹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이틀난 밤도 한 방에 연달아 퍼부었다. 수아이는 약속대로 계열식 수학을 다듬어 포자에 써봤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휙은 어찌되었든 간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생겨나는 공백을 메울 수가 없었다. 위로 획을 올리면 밑으로 구멍이 생겨 밑으로 내리면 위로 여백이 남았다. 벌써 몇 차례 다시 고쳐섰지만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은 판이다. 전환석을 새기던 때 솜씨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손이 하룻밤 사이에 떨어졌음을 의식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선 수사인은 운현공 앞을 지나 탑골공원 뒤로 해서 종로로 나섰다. 도장포 젊은 주인을 찾아가는 길이다. 눈은 한개의 겹겹이 쌓이지만 가슴속은 구멍이 뚫린 것같이 허전스러워지기만 했다. 무슨 생각에 잠겼던 건지 도장포를 지났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 숨는 길이 선생님도 이거 교회로 나왔지 글씨가 돼야지. 하기가 좁은 탓인지 구공탄 난로가 제법 뜨세하다. 어제는 너무 과한 탓인지 손이 떨려 포자가 잘 안 돼요. 그냥 두어두세요. 제가 그런 대로 서게 되니. 술 과함했다고 손이 떨려 포자를 쓰지 못할 수아인이 아니다. 젊은 주인은 그냥 버려두라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이왕 약속한 것이니 포자만 쓰라기에 끝끝내 과욕질 못했다. 이만하면 그 친구 마음에도 들 걸세. 젊은 친구는 인면을 들여다봤다. 지도법을 썼지만 수아인의 솜씨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젊은 주인은 이러니 저러니 해서 그를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인젠 칼 재미도 점점 식어가. 혼자 중얼거리는 수아인은 한방눈이 꼬리친 창밖만 내다보고 앉아있다. 술이라도 권할 생각으로 몇 번 붙잡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섰다. 눈은 퍼부어도 날씨가 두껍던 편이다. 손눈길을 걷는 수아이는 칼을 버릴 결심으로 비로소 들였다. 그러려면 지내온 닭의 발자국을 한 대 묶어놓고 싶었다. 참지 한 권을 다 들고 온 수아이는 우선 아래목으로 앉아 몸부터 녹였다. 따스한 기운이 등골에 올라 전신은 노곤하지만 두껍게 접혀진 마음의 주름살은 펴지질 않았다. 전황송 인장 한 방을 꺼내 다시 본다. 돌에 묻어있는 손때의 아운과 그 고졸한 품에 수아인의 손끝엔 새로운 흥분이 흘렀다. 참지를 잡아 한 권의 색을 맨 수아인은 간격을 잡아가며
첫날 헤아리는 인장을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 비교적 연대순을 따져 찍었다. 물론 전화운석 한 방도 맨 나중에다 찍어놨다. 밤에도 적이 깊었다. 눈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방 안은 조용하다. 어떤 것은 지나가게 청아한 선이 경한 것 같았고 때로는 둔한 색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끝으로 전화운석 한 방만은 수화인으로서 나무랄 점이 없었다. 하고 당한 것이 산흥의 숨길놈의 뭉친 획은 수화인의 이름 푸미우지였다. 산홍이의 옆에 앉히고 그와 더불어 살아온 일생을 그린 인물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처음 자기가 살아온 보람을 느꼈다. 산홍이가 연적의 물을 따라 먹을 갈고 수하인이 황무필 갔는데 그것으로 전황당인보라고 표지했었다.